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기본수와 그다음에 기본 함수 중에 종류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기본수로 발견한 것은 0과 1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루트 마이너스 1, 이것을 i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함수에는 차수함수의 유감수인 루트 함수,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역함수인 로그 함수가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로그 함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는가 하면 자연수의 자연수의 제곱 영성을 하면 1이 되기 때문에 모든 로그 함수는 1일 때 y 값이 0이 됩니다. 이런 특징을 이런 특징을 로그 함수가 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정리를 해보면 기본수라고 불리는 것은 0과 1과 i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본 함수는요, 파워 함수가 있고, x의 제곱, x의 3성, x의 4성, x의 n성, 다음에 파워 함수 역함수인 스퀘어 루트 오브 x, 트리플 루트 오브 x 같은 함수가 있습니다. 여감수, 둘은 여감수가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수 함수가 있습니다. 2x성, 3x성, 4x성. 그 다음에 지수 함수의 여감수를 로그 함수가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루트 함수를 적을 때는 지수 함수 형태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살펴보려면은요, 지수 함수의 성질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2의 x성 플러스 2의 y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2의 x 더하기 y라는 성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x의 제곱 곱하기 x의 3성하면 x를 5번 곱한 거기 때문에 x의 5성 2 더하기 3에서 x 5성이 되는 거죠. 지수함수끼리 곱하면 이런 특징이 있고요. 지수끼리 더하면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x의 제곱이 있는데 x의 제곱에 3성을 하잖아요. 이것은 x의 제곱을 3번 곱한 거기 때문에 3 곱하기 2에서 x의 6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는 요 두 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감수가 어떤 성질을 가지는가 하면 여감수를 원래 함수에 다시 넣으면 x 자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함수에 대해서 해보면은요, 스퀘어 루트 오브 x가 있는데 이것을 원래 함수 x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래 함수의 제곱으로 하면 이것은 x 자신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스퀘어 루트 오브 x를 다른 형태로 적어보면요, x의 어떤 n 형태로 적어보는 거죠. 그거에 제곱을 한 거죠. 그게 x가 돼야 되죠. 근데 지수함수의 특징에 의해서 곱하기를 해서 지수함수의 자체 n성을 했을 때는 지수끼리 곱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n 곱하기 2가 1이 돼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n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1 오버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함수는 다르게 적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스퀘어 루트 오브 x는요, x의 2분의 1성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트리플 루트 오브 x는요, x의 3분의 1성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그 루트 함수를 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할 수, 파워 함수처럼 적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x의 제곱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수함수로 돌아가서 x의 제곱에 대해서 재미있는 특징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게 나누는 특징인데요. 이것을 한국말로 잘게 나눈다라고 합니다. 잘게 나눈다. 자, 어떤가 하면 지금 x제곱 그래프가 주어졌습니다. x일 때 x값을 fx라고 하고요. 다음에 어떤 h만큼 x축 방향으로 더 나아갔을 때 그 함수의 값을 f의 x 플러스 h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에 할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할선, 시컨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할선을 이렇게 쭉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은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고 이렇게 할선을 그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것을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뉴턴의 디퍼런트 코션트라고 합니다. 수학적인 기호로 적어보면 f의 x 플러스 h 빼기 fx h, 이 비율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높이가 변한 비율, 요 높이가 여기서 요만큼 이렇게 변했죠. 요거 나누기 x가 변한 비율, 밑변분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기울기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할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해보는가 하면
이 h 값을 굉장히 작게 줄여보는 겁니다. 근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죠. h가 0으로 갈 때. h는 0이 아니지만 어쨌든 h를 굉장히 작게 줄여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인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의미는 뭔가 하면 어떤 fx가 주어졌을 때 h만큼 x가 증가했을 때 그 기울기 fx 플러스 h 빼기 fx 오버 h. 근데 h는 0은 아니지만 0으로 굉장히 건접해야 된다는 것을 리미트 h0 이렇게 적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읽는가 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접근할 때 when h approaches to 0 해서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오버 h 이렇게 읽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f'x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읽을 때는 f'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냥 정의를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f'을 이렇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함수에 대해서 구할 수는 없지만 일단 x제곱에 대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함수가 주어졌을 때 fx는요 x의 제곱이기 때문에 fx는 x의 제곱이기 때문에 어떤 임의의 점 a에 대해서 y의 값은요 a의 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하나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h 값을 아주 작게 옆으로 증가했다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델타 p 그때 y 값은 델타 q만큼 증가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식을 건접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곡선이더라도 이렇게 지금 곡선이잖아요. 곡선이더라도 h가 아주 건접하게 되면 요 근처에서는 거의 직선이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h가 0에 근접하기 때문에 이런 가정이 성립을 합니다. h가 0에 근접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 x제곱은 곡선이지만 그게 마치 이제 직선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식을 풀어보는 거죠. 예, 그러면은 a점에 대해서는 a제곱, 다음에 x축으로 dp만큼 갔기 때문에 a 플러스 dp에 대해서는요 a제곱 더하기 dq, y는 dq만큼 증가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요 dq를 이렇게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밑변분의 높이, 기울기가요 q 오버 p, dq 오버 dp니까 결국은 q 오버 p. dp, dq 하면 d하고 p가 그 변수인 것처럼 보여서요 qp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식 fx는 x제곱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와 y를 아니까 xy 대신에 x 대신에 a 플러스 p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y 대신에 a제곱 더하기 q를 넣는 거죠.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q는 a 플러스 p의 전체 제곱 해서 식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a 더하기 p의 전체 제곱을 풀어보면 a의 제곱 더하기 2ap 더하기 p의 제곱으로 풀립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양변은 일단 a 제곱은 없어지고요. a 제곱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양변을 p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p는 아주 작은 수이지만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p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변을 p로 나누고요. 역시 우변 역시 p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p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p 제곱에서 제곱이 없어집니다. 그럼 최종식이 어떻게 정리되는가 하면 q 오버 p는 2a 더하기 p, 2a 더하기 p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가정에서 델타 p와 델타 q 이것을 델타 p, 델타 q가 아주 작은 양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pq는 아주 작은 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p는 p가 아주 작은 0에 근접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식은 아니지만 q와 p는 거의 2a다라고 가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유도한 식은 뭔가 하면 q 오버 p는 2a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x제곱이라는 식이 주어졌을 때 이미 x에 대해서 슬로프를 구해보면 그 식은 그 경사 그 기울기는요 ex로 정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x제곱 전체 프라임은 2x다라고 적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x 제곱에 대해서 이 계산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함수에 대해서 이러한 값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울기를 그러니까 미분을 한다, 잘게 나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differentiation, 미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미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이 규칙을 보면 x의 제곱에 대해서만 했는데요. x의 제곱이 미분을 하게 되면요, 이 차수가 앞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x의 제곱이 한 차수가 작아졌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식을 여기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 증명 시간에 배울 건데, 유도를 해보면 만약에 x가 자연수이고 xn에 대해서요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차수가 앞으로 빠지고 x의 차수가 1만큼 줄어드는 이런 형태로 미분식이 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x의 제곱에 대해서는 미분을 해보면요 2x, 다음에 x의 3성에 대해서는 3x의 제곱, xn성에 대해서는 nxn-1성으로 정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구한 모든 엘리멘터리 펑션에 대해서 디퍼렌시에이션, 잘게 나눈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미분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디퍼렌시에이션이라고 하니까 좀 쉽게 차이를 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좀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퍼렌시에이션, 미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루트 x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x 2분의 1승하고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똑같이 룰을 적용을 해보면 이거를 미분을 하면 1 오버 2 루트 x가 구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도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만 익히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 함수 중에 두 번째 종류가 지수 함수였죠. 지수 함수. 그래서 어떤 임의의 상수 a에 대해서 a의 x에 대해서 그 미분을 해보면요, 차이를 구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임의의 다른 상수 b 곱하기 ax, 그러니까 ax가 남고 앞에 어떤 상수가 오는 형태로 미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신기하죠. 그러니까 지수 함수는 미분하더라도 지수 함수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재밌는 발견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은 이때 이 b가 1이 되도록 만들 수 없을까라는 거죠. b가 1이 되도록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ax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그런 a를 구할 수가 없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a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프로그래머로요 구현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밍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참조만 하시고요. 결과만 그냥 확인을 하시고 그냥 무시를 하십시오. 제가 프로그램 그 미분의 수학적인 정의를 이용해서요 조값을 한 구해봤는데요. 가에 보면 이게 빨간색 선이 원래 지수 함수고요. 그다음에 이 파란색 선이 미분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속해서 2에서 4까지 변화시키면서 요 일치하는 값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면 2.718 지금 이 자리 때문에 세 자리까지 밖에 표시가 안 되는데 뒤에 이제 계속되는 어떤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복은 2에서 4 사이에 했습니다. 해보면 실제로 2하고 3 사이에 어떤 요 값이 되거든요. 근데 그 값은 아는데 정확히 모르니까 수학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2에서 4까지 변화시켜보면 0.1만큼 변화시키면서요. 2.728 이 정도 값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점점 찾습니다. 2일 때 찾고요. 더 점점점 근접하는 값을 찾다가 딱 일치될 때 이 값을 그러고 나서 점점 더 오차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고정시킨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찾아보면 2.718이라는 물론 뒤에 이제 이 자리가 더 있겠죠. 하지만 2.718의 어떤 근접한 값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렇다면 2.718 정확히 더 있습니다. 그거에 어떤 지수 함수가 있으면 그것을 미분하면요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기울기 구하면 그 자신이 나오는구나. 그 자신이 나오는 어떤 그런 수가 있구나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2.718로 시작한 어떤 수입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수가 있지? 그래 또 하나의 무리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수를요
실제로 정의를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울 책에서 정의를 해보면 증명 없이 바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해야 됩니다. 이 의미를 보면 1 플러스 1 오버 n, n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n입니다. 전체 n. 근데 n이 무한대로 가야 됩니다. n이 1일 때 구해보고 2일 때 구해보고 3일 때 구해보고 n을 무한대로 계속 보내는 거죠. 그럼 이 값이 어떤 값에 근접을 하겠죠. 그때 그 값을 찾아보니까 그게 이제 2라는 값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무리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수함수와 지수함수의 역함수 그리고 지수함수의 그 차이를 구하는 디퍼렌시에이션 미분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일레이셔널 넘버 무리수를 하나 찾게 되었고요. 그게 E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AX를 미분하면 그 AX의 상수 형태가 나온다는 것은요. 미분식의 정의에서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AX인데 H에 대해서 AX 플러스 H 빼기 AX 이게 기울기인데 H가 0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지수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AX 플러스 AX 곱하기 AH 그다음에 AX가 됩니다. 그럼 AX로 묶어낼 수가 있죠. 그럼 남는 부분을 적어보면 이 부분 남죠. 그래서 이렇게 x 플러스 1로 적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은 AX를 미분하면 어떤 상수 B 그리고 AX가 자기 자신 남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를 찾았더니 2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수 함수를 밑을 베이스를 2로 가지는 함수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AX는요 어떤 베이스 2의 CX 다른 상수 CX로 변환할 수 있고요. 실제로 베이스 2인 경우에 지수 함수를 해보면요 EX는요 밑이 2인 2의 X인데 그 2의 요 밑이 2인 로그 함수의 ln2로 이렇게 그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로그 함수 보시면은요. 우리가 로그 함수를 정의할 때 밑이 2인 로그 있었죠. 그다음에 밑이 10인 로그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EX를 정의를 하면 밑이 2인 로그 여함수가 정의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밑이 2인 로그의 예를 보면 로그 2의 뭐 4 이렇게 하면요. 2의 몇 승을 했더니 4가 되었다. 몇 승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2의 제곱하면 4가 되니까 이게 2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그 10의 100이라고 하면 10의 몇 승을 했더니 100이 되었다. 그 수는 뭔가? 그럼 2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로그 2의 뭐 2의 제곱 이렇게 하면요. 2의 몇 승을 했더니 2의 제곱이 되었다. 그건 뭔가? 라고 묻는 거죠. 그럼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이 2인 로그, 10인 로그, 2인 로그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요. 밑이 2인 로그는 이진 로그, 바이너리 로그라고 합니다. 밑이 10인 로그는 상용 로그, 카먼 로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밑이 2인 로그는 이를 내처럴 컨스턴트 혹은 오일러 컨스턴트라고 하거든요. 이 발견한 이 무리수를 오일러 상수라고 합니다. 혹은 자연 상수라고도 합니다. 내처럴 컨스턴트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그를 자연 로그, 내처럴 로그라고 하는 거죠. 이름을 내처럴 로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진 로그, 상용 로그, 자연 로그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별다른 그 표기법이 있습니다. 이진 로그는 LGX 이렇게 적고요. 상용 로그는요. 로그 X, 10을 생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 로그는 내처럴이기 때문에 LNX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EX 형태의 지수 함수를 실제로 미분을 해보면요. EX의 내처럴 로그 2, 그 다음에 3의 X는요. 2의 X의 내처럴 로그 3 형태로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모든 지수 함수는 베이스가 2인 지수 함수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가 2인 로그 그 지수 함수 형태로 바꾸면 미분했을 때 EX가 계속 남는 그런 유용한 특징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제 미분 룰에 의해서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E의 CX라는 형태로 바꿨잖아요. 이걸 미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C가 앞으로 떨어지고 E의 CX가 그대로 이렇게 남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E의 CX를 미분하더라도 그냥 상수만 그 개수만 계속해서 바뀌고 E의 CX는 그대로 남으니까 굉장히 다루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전산학에서 이제 지수함수를 구현하면은요, 밑이 2인 2의 x성 혹은요 밑이 2인, 그러니까 수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그 지수함수는요 밑이 2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상수 2를 하나 찾았고요. 이 2가 없으면 어떤 현상들은 기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텝 3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 수를 찾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본 수가 0과 1과 i를 찾았는데 실제로 2가 더 발견이 됐습니다. 예, 기본 수 2가 없으면 기술하지 못하는 어떤 자연현상이나 물리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가 기본 수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기본 함수는 차수 함수가 있었고요. 차수 함수의 역함수인 스퀘어 루트 오브 x, 스퀘어 루트 함수. 그 다음에 지수함수는 모든 지수함수는 밑이 2인 형태로 바꿀 수 있으니까 2x만 고려를 해보면은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역함수인 밑이 베이스가 2인 로그 함수, 이것을 다르게 적어보면 lnx라고 적는 거죠. 그리고 차수 함수의 미분값에 해당하는 미분 함수, 그 다음에 차수 함수의 역함수 루트 함수를 미분한 루트 x는 미분하면 1 오버 2 루트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EX 미분해버리면요 2x 자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연 로그 lnx를 미분을 해보면 1 오버 x라는 성질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은 유도하는 과정을 제가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겠죠. 요거만 보였죠. 하지만 그냥 이 정도는 암기해 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것은 뭔가 하면 기본 수에는 0과 1과 i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 함수에는 차수함수, 차수함수의 역함수, 그 다음에 지수함수, 지수함수의 역함수, 그리고 각각의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적용을 해보면 새로운 기본 숫자에 해당하는 2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그 다음 기본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